아, 새 출발 기금이 맞다니까요? 이름도 출발이잖아요. 출발을 해야 도약을 하든 뭘 하든 하죠. 아니죠. 세도약 기금을 다루는 게 맞다니까요. 그 달리기 할 때 출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뛰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저 답답하게 하시네. 아니,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모르세요? 아니, 시작이 반이면 나머지 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인 과정도 중요하다니까요. 과정을 다뤄야죠. 아니, 시작이 없으면 그 반도 없는데 그 나머지 반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답답한 소리를 하십니다, 자꾸. 아.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글쎄요. 둘 다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래선 끝이 안 나겠어요. 7월 주제로 새 출발 기금이 좋을지 새 도약 기금이 좋을지 우리 겨뤄보는 걸로 하죠. 겨루는 방식 중에 가장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방식인 랩 배틀을 했으면 좋긴 한데 지금 당장 비트를 만드는 건 조금 힘드니까 발표로 하는 거 어떨까요? 심사는 팀장이 제가 맡겠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이에요. 오늘 발표를 통해 세도약 기금을 다루는 게 더 낫다는 걸 증명해 보일 거예요. 뭔가 팀장님은 심사한다고 꿀 빨고 저랑 은주님만 열심히 준비한 것 같지만 기분 탓이겠죠? 어라? 너 왜 이렇게 빨리 옴? 새 출발 기금이 더 적합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약속 시간 15시간 전에 출발했지. 언니는 오늘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아니, 그렇게까지 한다고? 다들 일찍 와 있었네? 그럼 발표를 시작해볼까? 그럼 먼저 은주부터 시작해보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PPT 뭐야? 저는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제도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을 먼저 꼽아보겠습니다. 바로 신청 즉시 법적 보호가 되는 원스톱 맞춤형 채무조정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팀장님께서 대출 연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시나요? 강제 집행에 대한 부담? 맞습니다. 강제 집행과 추심에 대한 부담이 커서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생각조차 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죠. 또 채권자를 하나하나 따로 상대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엄마야. 저희 새출발 기금은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 집행도 즉시 멈춥니다. 또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 원금 감면이라는 세 가지 지원을 하나의 절차 안에서 함께 제공합니다. 덕분에 소상공인분들은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상대하지 않고도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빠르고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와, 나 MBTI에 I 87%라 한 명 만나기도 기빨려서 솔직히 이건 진짜 도움될 듯. 인정이다. 실제로 SBS 비즈가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신청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신청 채무액은 31조 7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와우! 이 가운데 실제로 약정까지 체결된 차주는 13만 6천여 명이고 금액으로는 12조 3천억 원 규모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빚 부담을 큰 폭으로 덜어내고 있네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지금 팀장님 연기 너무 어색한데요?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새출발 기금의 추진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드려 잠재적인 부실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보유한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드리고 금리 부담은 낮춰드리되 스스로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금 자체를 조정해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원 대상 채무는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이며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도합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5억 원이라는 말에 앙광 생긴 거 봐봐. 지원 내용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환기간 조정입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 분할 상환기간은 최장 20년까지 부여합니다. 둘째, 원금 조정입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으신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나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 분들께는 거치 상환기간과 감면율을 한층 더 넉넉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금리 조정으로 아직 연체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럴 위험이 있는 큰 부실 우려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더불어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10%까지 추가 원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와, PPT 진짜 적응 안 된다. 근데 나도 저렇게 만들었는데? 레전드. 정숙하세요, 정숙! 정말 중요한 지원 대상입니다. 새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하신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 중이신 부실 차주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분들입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인지,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득 재산 심사를 통해 실제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지를 평가합니다. 또 최근에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까지 확인하는 등 재산 심사를 한층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없는 척을 하면 안 되니까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오프라인은 전국의 캠코 지역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실 차주는 캠코 채무조정 플랫폼을 통해, 부실 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소상공인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기금을 먼저 소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좋다! 좋아. 출발이 반이라는 말에 힘을 실어주는 좋은 발표네. 하지만 너의 발표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게 뭐지? 너는 무려 신청 시 주의사항을 말하지 않았어. 폐업한 법인은 신청이 제한되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금융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니 완전 실수야. 또한 신청 후에는 신청일 1월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90일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하는데 까먹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무엇보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청을 막기 위해 새출발 기금은 원칙적으로 평생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걸 놓치다니. 이럴 수가. 이제 나는 끝이야. 새출발 기금을 주제로 정하기 위해 일찍 출발한 15시간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어. 새출발 기금이 아니라 새도약 기금으로 될 거. 아니, 진정해봐. 어디 해보세요. 나는 왜 심사위원이 2명이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도약 기금에 대해서 발표할 똑똑해 황정연입니다. 와, 이 PPT도 진짜 제정신 아니네. 새출발 기금이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금이라면 새도약 기금은 한마디로 오래 묵은 빚을 변제해주는 사업입니다.
장벽처럼 단단해서 오래 갖고 있었던 빚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빨리 받아들여지시죠?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일단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민이나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에는 7년 이상 연체가 이어져서 사실상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빚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추신 연락이 오면 생활은 점점 불안해지고 심하면 불법 상금융 같은 위험한 쪽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마음이 너무 안 좋다. 그렇죠.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게 바로 세도약 기금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0월 공식 출범했고 장기 연체로 힘든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추심이 바로 멈추고 심사를 굉장히 꼼꼼히 하고 또 재기를 돕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도약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순간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연체가 오래된 분들은 전화만 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문자 하나에도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심이 멈추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안정감을 주겠죠? 와, PPT 진짜 실화야? 또 세도약 기금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득이나 재산, 상환 능력을 매우 꼼꼼히 확인합니다. 국세청 정보나 가상 자산거래소 정보를 연계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히 채무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금융, 주거, 고용 같은 부분까지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부터는 채무 면제자 대상으로 알뜰폰 통신비 지원도 실시하고 있죠. 하긴 빚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바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지. 집 문제도 있고 일자리도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현실적인 도약이네. 저 아까 정현님이 팀장님 연기 어색하다고 한 거 완전 이해했어요. 집중하세요. 이제 그 현실적인 사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약 기금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 대상자 같은 분들은 별도의 복잡한 심사 없이 채권 매입 후 우선적으로 바로 소각합니다. 둘째, 심사 결과 개인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에 소각됩니다. 셋째, 상환 능력이 아주 없진 않지만 많이 부족한 경우라 판단되면 채무 조정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 최대 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최장 3년 상환 유예 같은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 채권이 기금으로 매입되면 자동으로 확인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해당 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이트에서는 도약기금이 보유한 채무에 대해 심사 진행 상황 및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확인된다니 엄청 편리하잖아? 물론 이때 보이스피싱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짜 웹사이트나 사칭 전화가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여기 있는 세도약 기금의 공식 페이지 링크와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꼭 유념해주세요. 사진 찍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소각 및 채무 조정 지원에 적절치 않은 연체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얘기는 왜 안 하시죠? 채무 발생 원인이 투자 목적임이 명백한 채권, 개인 사업자 채권 중 업종이 사행성 사업, 유흥업으로 확인되는 채권, 채무자가 외국인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은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사실 그 모든 외국인이 전부 다 안 되는 거는 아니고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그리고 남미 인정자는 해당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까지 드릴 예정이었는데 아이고 민망해라.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준비 안 해온 빈 페이지 같은데? 사실 빚은 지고 이고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이나 파산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힘들게 다가올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리할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도약 기금이었습니다. 이게 발표지, 이게 발표야. 역시. 좋은 승부였어. 물론 내부로 붙었다면 더 공정했겠지만. 정말이야. 네 뜻대로 새 출발 기금을 먼저 다뤄도 아쉽지 않을 정도의 발표였어. 이제 심사만 기다리면 돼. 좋습니다. 이제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월 주제 말인데요. 그냥 이 발표 두 개 영상으로 찍은 거 올리죠?